만물유래는 역사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야담, 보온, 3가지 이야기. 전설야담, 뱀의 보온.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서당에 갈 때마다 팽이를 굴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점심을 싸서 서당에 가는 도중 팽이를 개천에 빠뜨렸습니다. 아이는 팽이를 찾으러 개천으로 내려갔다가 실뱀을 발견했습니다. 실뱀은 아이를 보자 입을 벌린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뱀이 배고픈 모양이네. 아이는 가지고 가던 점심 도시락을 꺼내 실뱀에게 조금 나눠주었고, 그날 이후로 서당에 갈 때마다 그 실뱀에게 점심을 나눠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실뱀이 큰 뱀이 되었을 때 아이는 이전보다 더 많은 밥과 개구리 등을 뱀에게 주면서 계속 보살폈습니다. 뱀은 날마다 아이를 기다렸고 둘은 무척 친해졌습니다. 때때로 뱀은 서당까지 아이를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15살 됐을 때 강 건넌 마을로 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께 서당 훈장님께 드린다고 말하고 음식을 받아 뱀에게 가져다 주면서 오늘 강 건넌 마을로 장가를 가니 며칠은 오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가 강 건넌 마을로 가기 위해 배 타고 강을 건널 때 뱀이 강물을 헤엄쳐서 따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혹시라도 뱀이 물에 빠져 죽을까 염려하여 강을 건너자마자 뱀을 찾았는데 그 사이에 뱀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뱀이 무사하기를 기원하며 초가로 갔습니다. 그날 초례를 치르고 첫날 밤을 치르기 위해 아이는 신방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아이보다 성숙한 신부는 고마 신랑을 쌀쌀하게 대했습니다. 어쨌든 신방 문방에 손가락으로 구멍을 내고 훔쳐보던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뜬 뒤 신랑 신부만의 어색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마 신랑은 어찌해야 할 줄 몰라 긴장하여 어색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뭔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신랑이 놀라서 나가보았더니 담장에는 강물에서 사라진 뱀이 붙어 있고 그 아래에 괴한 한 명이 손에 칼을 든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괴한은 뱀에게 물려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신부 측 사람들이 괴한을 깨워 신문한 결과 신부의 간부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담을 넘어 고마 신랑을 해치려고 했는데 뱀이 그 사람을 무는 바람에 땅으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괴한은 말을 마친 얼마 후 숨을 거뒀고 고마 신랑은 자신을 구해준 뱀과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전설야담, 봉의 보온. 옛날 강원도 영동 어느 마을에 활 잘 쏘는 젊은이가 무과 시험을 보고자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젊은이는 산에서 길을 걷던 중 이상한 소리가 나기에 귀 기울이며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큰 뱀이꽁 2마리를 한꺼번에 칭칭 감아 죽인 후 삼키려 했습니다. 장기와 까투리는 뱀에게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런 꽁들이 죽게 생겼구나. 젊은이는 재빨리 활을 꺼내 뱀에게 화살을 쏘았습니다. 방심하다 화살을 맞은 뱀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꽁들은 훨훨 날아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젊은이는 산속에서 날이 어두워져 잘 곳을 찾다가 불빛 있는 곳을 발견했고 한 여인이 나와서 마침 방 하나가 비어 있다며 들어오게 해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하룻밤 신세를 지겠습니다. 여인의 친절함에 감사 인사를 한 뒤 젊은이는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아까 뱀을 죽이느라 긴장해서 그런지 피곤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자다가 갑갑해진 젊은이가 눈을 뜨니 여자가 뱀으로 변해 목을 감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까 너에게 죽임을 당한
남편의 원수를 갚으려 한다. 너에게 길고 긴 두려움과 고통을 안겨주고자 바로 죽이지 않고 이렇게 꽁꽁 묶어 압박한 채 새벽까지 기다려주마. 그때까지 사찰에 있는 범종이 3번 울리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해가 뜨는 즉시 죽일 것이니라. 그 뱀은 젊은이가 죽인 900년 묵은 뱀의 짝이었고 원한을 갚고자 사람으로 둔갑하여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젊은이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하며 산속 사찰 범종을 울리기 위할 방법을 궁리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찰에서 종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뱀은 황당하고 억울해하면서도 젊은이를 풀어주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산속에서 한밤중에 스님이 범종을 칠 리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괴이하게 생각한 젊은이는 날이 밝자마자 사찰에 있는 종각으로 달려갔습니다. 범종각 아래에는 공 2마리가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었습니다. 공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선비에게 은혜를 갚고자 한 마리씩 차례로 종을 들이받아 종소리를 울리게 한 뒤 죽었던 것입니다. 가투리는 주둥이와 뼈가 부러졌고 장기는 2차례 부딪혀서인지 온몸이 무참한 상태였습니다. 젊은이는 이 공의 보훈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근처 좋은 땅에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젊은이는 느낀 바 있어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스님이 됐으며 일생 동안 공의 영혼을 위로했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워 적악산으로 불리던 산의 이름은 이후 공치자로 바꿔 치악산으로 부르게 됐다고 전합니다. 전설야담 두꺼비의 보훈. 옛날에 매우 가난한 집에 10살 먹은 딸이 있었습니다. 외동이었던 소녀는 심성이 착해 부모를 돕고자 농사일까지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밥을 지었는데 비가 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녀가 저녁밥을 하고 있을 때 커다란 두꺼비 한 마리가 부엌으로 들어와서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녀는 저녁밥을 다 짓고 방 안에 밥상을 차린 후 부엌으로 돌아왔다가 여전히 앉아있는 두꺼비를 보더니 혼잣말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자, 이 밥 좀 먹어보렴. 소녀가 밥 한 주먹을 두꺼비에게 주자 두꺼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호겁지겁 먹으며 굶주린 배를 채웠습니다. 사실 두꺼비는 그 동네에 있는 집집마다 부엌을 모두 들렀지만 밥을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소녀가 주는 밥을 처음 먹게 됐고 그날 이후 두꺼비는 소녀가 있는 부엌을 날마다 방문했습니다. 소녀는 두꺼비에게 밥을 주며 1년을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몸집이 커진 두꺼비는 벌레들을 잡아먹으며 부엌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동네에는 넓은 들판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성황당에 해마다 16살 처녀를 한 명 바쳐야 그들의 풍년이 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또 처녀를 사다가 바치려 하니 그 동네의 처녀가 그 집 딸밖에 없었습니다. 처녀의 부모는 딸을 안 팔려고 했지만 결국 처녀는 제물로 팔려서 성황당에 바쳐졌습니다. 처녀는 성황당 안에서 불안에 떨며 곧 닥칠 죽음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기와가 들들들 떨리면서 엄청 큰 진해 한 마리가 천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두꺼비가 처녀 치맛자락 옆에 나타나서는 진해를 향해 독을 뿜었습니다. 진해와 두꺼비는 서로를 향해 독을 뿜으며 공격했습니다. 진해가 독을 많이 먹어 먼저 죽었고 두꺼비도 이내 죽었습니다. 처녀는 자신을 구해준 두꺼비의 죽음에 슬픈 눈물을 흘리면서 한편으로 절체절명 위기에서 벗어났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황당 문을 열은 마을 사람들은 죽어 있으리라 생각한 처녀가 살아있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더구나
엄청 큰 지네와 두꺼비가 함께 죽어 있는 괴상한 광경이라니. 마을 사람들이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처녀는 1년 전부터 매일 밥을 먹여 키웠던 두꺼비가 지네를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치를 재물 비용을 모아 처녀의 부모에게 줬고 덕분에 처녀 집안은 잘 살게 됐다고 합니다.